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미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특히 시아버지 제사는 꼭 챙겨야 했죠. 그런데 이번 남편 제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남편과 살았던 40년을 되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죠. 특히 남편은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주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제삿날, 너무 막막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주관하던 제사를 이제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위로가 되기도 했죠. 우리 집 제사는 늘 풍성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사 음식은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도미조림, 소고기 산적, 홍합탕, 모듬전 등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제사상을 가득 채웠죠. 특히 도미조림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제사 때마다 도미조림을 만들면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올해로 남편이 떠난 지 5년째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특히 제사를 준비할 때면 더 그렇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마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아들 지태와 딸 지연이도 제사 때면 꼭 집에 와요. 멀리 살고 있지만 아버지 제사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죠. 손주들도 함께 와서 집안이 북적거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이 모두 모여 남편을 추억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남편 제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나이도 들었고 며느리가 해주면 편하니까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불편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점차 집안일에 익숙해졌죠. 요리 솜씨도 늘어서 명절 때 만두를 빚으면 항상 제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과연 우리 집 제사 전통을 잘 알고 있을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맡기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도 며느리를 믿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도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사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 제사 상차림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저는 아는 대로 다 알려줬어요. 특히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도미조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사 3일 전 정말 눈이 뒤집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걸 듣고 나니 정말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 제사 음식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치킨 먹는 건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치킨이라니요? 제사상에 치킨을 올린다고요? 40년 넘게 제사를 모시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 제사상에 치킨을 올린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사상에 어떻게 치킨을 올리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어요. 우리 집 전통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다 같이 맛있게 치킨 먹으면서 편하게 제사 지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킨으로 대체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던 모습, 남편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던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집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치킨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양념치킨을 즐겨 먹었죠. 가끔 퇴근길에 치킨을 사오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맛있게 먹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상에 치킨을 올린다는 건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인을 추억하고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중요한 의식이죠.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제사를 통해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해 왔어요. 이런 중요한 의식을 치킨으로 대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사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살아있을 때도 항상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죠. 제삿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수용품을 사러 시장에 가고 음식 재료를 고르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치킨으로 제사를 지내자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도 치킨이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가, 제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너희 아버지께 대한 예의야. 치킨으로 제사를 지내자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는 것보다 편하게 가족이 모여 고인을 추억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 제사를 치킨으로 지낸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가, 치킨은 아니야. 차라리 음식을 조금만 준비하더라도 전통대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치킨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중요한 음식 몇 가지만 알려줄 테니 그것만이라도 준비해 보렴. 며느리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전통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남편은 항상 가족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제사는 정말 큰 행사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저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며느리는 현대적인 방식을 원했죠. 이런 의견 차이는 단순한 제사 음식 문제를 넘어서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로 번져갔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도 시아버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제사의 의미가 꼭 전통 음식을 차리는 것에만 있을까요? 가족이 모여 시아버님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상황을 듣게 된 큰딸 지연이는 며느리의 제안에 크게 화를 냈어요. 지연이는 전화로 격하게 말했죠. 엄마, 어떻게 아빠 제사상에 치킨을 올린다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지연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지연이었기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어떡해요? 제가 전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지연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둘째 지태가 끼어들었어요. 지태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에요. 엄마, 집사람 말대로 하면 어때요? 어차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태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남편은 항상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이렇게 간소화해도 되는 걸까요? 지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집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제안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조금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태의 말을 들으니 문득 제가 시어머니와 겪었던 갈등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젊은 며느리로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유연하게 대처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지연이는 여전히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가족이 하나 되는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치킨으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아버님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복잡한 음식 준비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가족이 모여 시아버님의 추억을 나누는데 더 집중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치킨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걸 치킨으로 대체한다는 건 너무 허술해 보였어요. 이 갈등은 점점 커져갔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죠. 지연이는 며느리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태는 중재를 시도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애썼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마도 모두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남편은 항상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 갈등은 단순히 제사 음식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어요. 전통과 현대,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죠. 결국 우리 가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한 거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갈등을 겪으면서 제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사가 정말 음식을 차리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이 모여 고인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저, 지연이, 지태,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였죠. 의견이 팽팽히 갈렸어요. 저와 지연이는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며느리는 제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러다 지연이와 며느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 제사상에 치킨을 올리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가치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라고. 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해. 제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야. 조상님께 예를 다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치킨으로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넌 그저 귀찮아서 이러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건가? 제사 준비가 힘들다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제사를 지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넌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런 식으로 전통을 무시하려고 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동안 아버지 눈치 보느라 참았던 거야? 정말 실망이다. 넌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대충 지내면 우리 조상님들께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치킨이라니 말도 안 돼. 넌 정말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결코 시아버님을 무시하거나 가문의 전통을 깔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제사의 본질은 고인을 추억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 아닌가요? 굳이 힘들게 음식을 장만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 시간에 차라리 시아버님 추억을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언니는 내가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 역시 시아버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제사 때마다 힘들어하는 시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 편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아버님을 추억하는 게 어때요? 언니, 제발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나는 결코 이 집안의 전통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시아버님이 원하셨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언니,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가, 너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지. 너희 시아버지는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정성껏 준비하셨어. 그 마음을 생각하면 치킨으로 대체하는 건 너무 허술해 보여. 너가 제사 준비가 힘들다는 건 이해해. 나도 그 마음 잘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꾸는 건 옳지 않아. 우리 집 제사에는 다 의미가 있단다. 음식 하나하나에 너희 시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걸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며느리야, 너의 좋은 뜻은 알겠어. 하지만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건 어떨까? 갑자기 치킨으로 바꾸는 건 너무 극단적이야. 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는 거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상님을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야. 너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다 내 말 좀 들어봐. 둘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아버지도 이러는 거 원치 않으셨을 거야. 우리 가족이 화목하길 바라셨잖아. 제사의 의미가 뭐야? 아버지를 추억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을 봐.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잖아. 이게 과연 아버지가 바라시던 모습일까? 엄마, 누나, 집사람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때? 갑자기 치킨으로 바꾸는 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조금씩 간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편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아버지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계속 다투다간 우리 가족이 분열될 것 같아 걱정돼. 누나, 집사람 말도 들어봐. 시대가 변하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도 조금은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갑자기 치킨으로 바꾸자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어떨까? 우리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같을 거야. 그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야, 지태야. 너는 대체 뭐야? 우리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 아들 맞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야? 너도 제 편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 안 나? 매번 제사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잊었어? 넌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걸 부정하는 거야? 우리 가문의 전통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와이프가 치킨 좀 시키자고 하니까 네 양심도 팔아버리는 거야? 너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뭐?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뿌리까지 다 부정해야 한다고?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조상님들께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 죄송해요. 요즘엔 다들 이래요. 나물 무칠 시간이 없어요. 이 치킨 맛있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할 거야? 정신 차려. 우리가 지켜온 전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걸 네가 모르는 척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편하고 싶은 것뿐이지? 제사가 그렇게 쉽고 편한 게 아니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모르겠어. 나는 절대로 이런 식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끝까지 우리의 전통을 지킬 거야. 전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게 전통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 너는 그냥 네 고집만 부리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였는지 기억해? 가족의 화합이었어. 근데 지금 너 하는 짓 좀 봐. 가족을 갈라놓고 있잖아. 이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너야말로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 아니었어? 근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게 누나가 말하는 전통이야? 누나는 그냥 변화가 두려운 거야. 세상이 변하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꼭 그 복잡한 음식을 다 차려야만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리고 말해봐. 너 정말로 그 모든 전통의 의미를 다 알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면서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어. 꼭 그 옛날 방식만이 답은 아니라고.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근데 넌 지금 그 화목을 깨고 있어.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좀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현실을 보려고 치킨을 시켜. 네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편한 대로 사는 게 현실이야?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동생이면 누나 편을 들어야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편을 들어? 너 우리 아버지 아들 맞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 안 나? 그렇게 현실적이고 싶으면 차라리 제사를 아예 지내지 말자고 하지 그래? 어차피 귀찮고 불편한 거 아예 없애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그게 네가 말하는 현실이야? 우리 가족이 망가진다고? 지금 가족을 망가뜨리는 건 너희들이야.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가치관을 이렇게 쉽게 저버리다니. 그리고 뭐?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고? 우리는 그저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근데 너희는 뭐야? 편하게 살자고 모든 걸 내던지려고 해? 우리 가족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잖아. 이게 너가 말하는 현실이니? 그리고 너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너 혼자 살아. 왜 우리 가족의 전통까지 무너뜨리려고 해? 넌 우리 가족에 대한 예의도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실망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이기적이고 무례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들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언니, 전통 하시는데 그 전통이 뭐길래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는 거예요? 저 역시 시아버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 좀 보세요. 이게 시아버님이 원하셨던 가족의 모습인가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효도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음식 준비하느라 정작 시아버님을 추억할 시간은 없고 다들 피곤해서 짜증만 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과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해요. 극단적인 변화는 안 된다고요? 그럼 조금씩 바꿔나가요. 하지만 변화는 꼭 필요해요. 이대로라면 제사 때마다 이렇게 싸우기만 할 텐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게 어떤가요? 제발 좀 생각해보세요. 아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니? 치킨으로 제사를 지내자고? 너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 그분의 체온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분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다니. 어쩜 마음이 그렇게도 야박하니? 난 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걱정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니라 무례야.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거라고. 그걸 치킨 몇 마리로 대체하겠다고? 너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다면 차라리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나도 시대가 변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뿌리까지 부정할 순 없어. 너가 제안한 방식은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넌 아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격이 부족해 보여. 우리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건지,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인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천천히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뒤엎으려고 하면 안 돼. 저한테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말은 무슨 막말? 시아버지 제사에 치킨 시키자는 게 말이야 방구야?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우리 아버지 제사상에 치킨을 올리자고?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신뢰되는 행동인지 알아?
너는 지금 우리 가족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모든 걸 내던지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가치관을 너가 뭘 안다고 이렇게 쉽게 바꾸려고 해? 너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고작 몇 년 됐다고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 엄마가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어? 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너가 편하고 싶은 거야? 제사 준비하기 귀찮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차라리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넌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치킨으로 제사를 지내자니 정말 어이가 없네. 다음 날, 제삿날이 밝았어요. 결국 전통대로 준비하기로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며느리는 묘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을 텐데 오늘따라 무언가 달랐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 도미 손질 좀 도와줄래? 며느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도미를 손질하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못 본 척했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격려의 말을 건넸죠.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그때였어요. 갑자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전을 굽고 있던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전을 태워 먹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사 음식 중에서도 저는 특히 중요한데 그걸 태워버리다니. 하지만 며느리의 낙담한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시 만들면 되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태운 건 전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미조림도 모양이 이상해졌고 갈비찜은 너무 달게 되어버렸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었죠. 급한 대로 동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어요. 준비된 음식들은 도저히 제사상에 올릴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트에 도착해 보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명절이라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죠.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죠.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열린 가게는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 지태와 딸 지연이도 와 있었어요. 상황을 듣고 난 지연이는 발을 동동 굴렀죠. 엄마,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빠 제사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연이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해결책을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 안 되면 치킨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호히 거절했던 제안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구원의 손길처럼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남편 제사상에 치킨을 올린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안 돼요. 어떻게 아빠 제사상에 치킨을 올려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지태가 지연이를 말렸어요. 누나,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 시간도 없고 열린 가게도 없는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치킨을 시키자. 지연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영업 중이더라고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메뉴였죠. 주문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차려온 제사상을 이렇게 치킨으로 대신한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마치 남편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태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죠.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아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치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지태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치킨이 도착한 거죠. 며느리가 서둘러 나가 치킨을 받아왔어요. 치킨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죠. 평소 같았으면 군침 돌았을 냄새인데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치킨을 제사상에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너무나 서글펐죠. 가족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두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치킨을 상 위에 올렸죠.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간단히 준비한 몇 가지 반찬들. 평소에 풍성한 제사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절을 올리고 평소처럼 축문을 읽었어요. 축문을 읽는 내내 목이 메었죠. 남편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 함께 치킨을 나눠 먹었어요. 평소에 제사 음식을 나눠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치킨을 먹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쩐지 씁쓸해 보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도미조림 대신 양념치킨을, 정성스레 빚은 송편 대신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연이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격하게 반대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어리둥절했죠. 지연이의 표정을 살펴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지연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태도 말했어요. 맛있다. 이 집 치킨 맛있네. 역시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지태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새삼 달라 보였어요. 치킨을 먹으며 미소 짓는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치킨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특히 양념치킨을 즐겨 드셨죠.
문득 남편이 치킨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졌어요.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제안에 화가 났지만 지금 와서 보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느리의 용기 있는 제안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싶더라고요. 4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제 고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제 행동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 물음에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실 거예요. 음식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음식 준비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추억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그게 바로 제사의 진정한 의미였는데 말이에요. 복잡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작 남편을 추억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요. 제사의 형식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제사 음식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며느리는 제사 준비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 다음부터는 함께 준비하자. 너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지연이도 의견을 냈어요. 엄마,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면 어때요? 저도 요리를 배워볼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저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싶어요. 지연이의 말에 놀랐어요. 평소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지연이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배우겠다는 딸의 마음에 감동받았죠. 지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도울게요.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장복이라도 할게요. 평소 말없이 가만히 있던 지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가족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된 것 같았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제사 때마다 치킨을 시키진 않지만 음식을 간소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준비해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요리 실력이 늘어 이제는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요. 도미조림은 이제 며느리의 특기가 되었죠. 지연이도 틈틈이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제법 솜씨가 좋아졌어요. 특히 전 부치는 솜씨가 일품이에요. 지태는 장을 보고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요. 지태가 고른 과일들은 항상 싱싱하고 맛있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남편에 대한 추억을 나눠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면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해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남편을 추억하는 시간이 된 거죠. 도미를 손질하면서 남편이 낚시하던 이야기를 하고 전을 부치면서 남편이 전을 좋아해서 밤늦게 해주곤 했던 일을 떠올려요. 갈비찜을 하면서는 남편이 처음 월급을 받아 갈비를 사왔던 날을 이야기하며 웃음 짓죠. 송편을 빚으면서는 신혼 때 서툴게 송편을 만들었던 일을 떠올리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어요.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어 제사 준비 자체가 남편을 기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사 날이 되면 이제 부담감 대신 따뜻함이 가득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고 감사해요. 절을 올리고 축문을 읽을 때면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던 제사가 이제는 정말로 남편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죠. 물론 가끔은 실수도 해요. 며느리가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지연이가 간을 잘못 맞추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어넘기고 서로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 실수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곤 해요. 한 번은 지태가 실수로 설탕과 소금을 바꿔 넣는 바람에 모든 음식이 달콤해진 적도 있었죠. 그때는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때를 떠올리며 함께 웃곤 해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제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사가 단순히 조상님께 음식을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님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듯 우리도 조금씩 변해야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은 잃지 말아야 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대에 맞게 변화하되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화합이 가득하길 바라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집 제사는 단순히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을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예전에는 제사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참 좋구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 나도 기쁘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같아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얼마나 완고하게 굴었는지 깨달았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유연해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방식에도 장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며느리의 아이디어로 제사 음식을 조금씩 바꿔보기도 해요.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조리 방법을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지현이와 지태가 제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지현이의 꼼꼼함과 지태의 센스가 제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졌어요. 이제는 제사 때마다 작은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남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꺼내놓고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기도 해요. 한 번은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려 제사상에 올린 적도 있었죠. 그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사를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옛 습관이 나오려고 해요. 제사 음식이 부족하진 않을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저를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줘요. 엄마, 아빠는 우리 마음을 보실 거예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사랑,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 같은 것들이요. 이제 저는 다른 분들께도 조언을 해드리곤 해요.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감해 주시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의 본질을 잃지 않는 선에서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사의 본질은 조상님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만 지킨다면 형식은 조금씩 바꿔나가도 괜찮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가 우리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화합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게요.